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어느 유튜버도 다루지 않았던 남미 문명 시리즈, 오늘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잉카 문명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산맥 중에 1인자라면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못지않은 산맥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도를 펼쳐서 서쪽을 보면 등뼈 같은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에는 6,959m인 아콩카가산을 필두로 해발 6,100m 이상이 되는 고봉이 50여 개나 있습니다. 잉카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쿠스코가 해발 3,399m에 위치할 정도로 안데스 산맥을 고스란히 끼고 있는 잉카 문명은 높은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잉카 문명이 존속한 기간은 짧은 문명입니다. 여러 학자는 13세기에 잉카 문명이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제국으로서의 기틀은 1430년에 성립되었는데 100년 남짓 지속하다가 1532년에 멸망하니 제국의 운명은 짧았습니다. 높고 짧은 잉카 문명은 긴 문명입니다. 길이가 7,000여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잉카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도를 다시 보면 베네수엘라 서쪽에서 시작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졌으니 잉카 문명의 영토가 현대 기준에서도 참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잉카 문명의 외형을 보셨다면 내부 역사도 보겠습니다. 잉카 문명 이전에도 안데스 산맥에 몇몇 문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봐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나스카 지상화로 유명한 나스카 문명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나스카 문명은 페루 평원에서 발달했고 잉카 문명은 고지대에서 발달했습니다. 잉카인은 1200년대에 배꼽이라는 뜻의 도시 쿠스코를 페루 남부인 안데스 산맥 분지에 세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룬 마야나 아즈텍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문명이 그렇듯이 잉카도 태양신을 숭배했고 지도자는 태양신의 후예라고 자처했습니다. 잉카 왕가의 시조는 망코 카팍입니다. 잉카도 건국 신화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보면 망코 카팍은 형제 셋, 누이 넷이 있었는데 이 중에 남동생 하나가 힘도 세고 망코 카팍과 경쟁 관계였나 봅니다. 망코 카팍은 이 동생을 제거하려고 꾀를 냅니다. 야, 동굴로 도망친 알파카를 찾아볼래? 이 말을 들은 동생이 동굴로 들어가자 망코 카팍은 동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도 알아서 돌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망코 카팍은 누이넷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잉카 왕가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는 남매 간 혼인이 건국 신화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잉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망코 카팍을 따르는 부족을 의미했다면 나중에는 제국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잉카를 건립하고 200년간은 쿠스코의 작은 도시 국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파차쿠티 잉카가 즉위하고 있던 1438년부터 주변의 작은 왕국을 정리하더니 결국 남아메리카 서부 지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회 기반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총 길이가 4만 킬로미터나 되는 길과 다리를 만들어 수도 쿠스코와 연결했습니다. 이 도로 덕에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기가 수월해지고 황제가 구석구석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케추아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지정하여 의사소통도 쉬워졌습니다. 잉카 제국의 지배계층 자녀라면 모두가 쿠스코에서 케추아어로 집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한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나태한 자가 되지 말 것,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 것,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 것 입니다. 이런 잉카 제국의 통치 방식을 보면 중국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황제 시대를 개막한 진시황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다른 중남미 문명과 비교하면 잉카 문명은 통치라는 측면에서는 발달했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낙후되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지만 바퀴가 없어서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야 했죠. 또한 철을 쓰지 못해서 석기 문명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도리기는 하지만 정교하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는 했죠. 기술은 낙후되고 통치가 발달하다 보니 생길 만한 일종의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인신공양과 순장입니다. 아즈텍 제국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제사 때 인신공양을 했는데 주된 희생양은 피지배 부족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장례식 때 대규모로 순장했다는 사실도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아즈텍 제국처럼 16세기에 스페인이 침략하며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측면으로 아즈텍 제국이 멸망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에르난 코르테스와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총수로 따지면 칠촌관계였습니다. 다만 코르테스는 귀족 가문이라는 덕을 본 반면에 피사로는 사생아인데다가 피사로의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별 관심이 없어서 피사로는 평생 문맹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페인에서 돼지치기에 불과할 정도로 피사로는 가문의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 하나 안 섞인 엄마 친구 아들도 무서운데 친척이 잘 나가면 공포영화 수준이겠죠. 피사로는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부와 명예를 막대하게 얻는 모습을 보고는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피사로 자신도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엘도라도를 차지하려고 코르테스보다 더 깊은 밀림으로 탐험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피사로는 엘도라도를 차지하려고 페루 북서부 툰베스에 몇 차례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나 피사로의 상관이라 할 수 있는 파나마 총독이 비협조적이었고 그 비협조적인 상황을 뚫어서 겨우겨우 툰베스에 갔더니 잉카 제국에서 발생한 내전에 간접적으로 엮여서 고립되기도 하는 등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잉카를 멸망시키는 원정 때에는 용병 168명을 이끌고 1532년 5월에 다시 툰베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침을 겪었다고 행운이 굴러 들어왔을까요? 잉카 제국의 당시 황제인 아타후알파가 툰베스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아타후알파는 형제인 우아스카르와 권력 투쟁에서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제국을 순시하던 차에 툰베스 근처에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이후의 동태를 파악할 겸 아타후알파 황제에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황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겠다, 태양신의 가호도 있겠다, 아타후알파는 자신의 영지에서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피사로와 접견할 때 수만 대군을 후방에 두고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나오는 실책을 저지릅니다. 피사로는 호위병 규모와 후진적인 병기를 보고 한번 모험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타후알파는 스페인 신부가 건넨 성경을 보더니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스페인 신부가 성경에는 신의 말씀이 기록돼 있다고 했는데 문자와 책이라고는 평생 보지 못한 아타후알파에게는 신의 자손인 본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던진 것도 실책이었습니다. 이를 본 피사로는 신성모독죄라는 이유로 아타후알파를 체포했습니다. 잉카군은 황제가 체포되자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댔고 스페인 병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대포를 쏘아대며 잉카군을 보이는 족족 죽였습니다. 스페인군은 잉카인에게 아타후알파가 감금된 방에 금과 은을 가득 채워주며 풀어준다고 흥정했습니다. 잉카인은 정말로 막대한 금과 은을 다 채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타후알파는 풀려나지 않았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당했습니다. 그러다 인질로 잡힌 지 1년 만인 1533년에 끝내 처형됩니다. 하지만 잉카는 아즈텍과 마야처럼 스페인에 허망하게 점령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타후알파가 죽고 피사로와 스페인 군대가 추대한 투파우알파가 황제가 되었지만 얼마 못 가 죽었고 아타후알파의 동생인 망코 잉카가 황제가 됩니다. 망코 잉카도 스페인이 강제로 추대한 꼭두각시였지만 망코 잉카의 여동생이자 부인인 황후가 스페인인에게 겁탈당하고 망코 잉카 본인도 온갖 치욕을 받자 결국 스페인 세력권에서 탈출하여 잉카인과 함께 스페인 군대와 전면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1536년에 벌어진 전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페인 정복자에 맞선 전면전인 쿠스코 포위전입니다. 쿠스코에 있던 스페인군 196명은 전국에서 모인 잉카군 20만여 명에게 둘러싸여 10달을 버텼습니다. 스페인군은 철제 무기이며 잉카군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라고 하지만 그런 병기 수준을 넘어서 병사 숫자가 1000배가 차이나는 전투였습니다. 스페인군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군 지도자인 피사로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인 리마에 있어서 쿠스코의 전황을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로 탐험 나갔던 스페인군 500여 명이 1537년 초에 쿠스코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쿠스코의 스페인군 200명도 잡아먹지 못했는데 500여 명이 온다면 전투가 어렵겠다고 판단한 망코 잉카는 쿠스코 포위를 풀어버립니다. 쿠스코 포위군이 해산되고 피사로는 그동안 꿈꾼 것을 이루었습니다. 후작이라는 지위를 얻고 페루의 지배자로 등극해서 떵떵댔죠. 그러다가 1541년에 피살당했습니다. 이 피살도 배경이 있습니다.
한때는 피사로와 동료였지만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다 정전까지 돼버린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있는데, 데 알마그로는 피사로의 동생인 에르난도 피사로에게 1538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데 알마그로의 아들이 포함된 암살단 20여 명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통수의 통수가 난무합니다. 피사로 암살단 중에 17은 탈출해서 망코 잉카에게 의탁하고, 나머지는 당시 스페인 국왕인 카를로스 1세가 보낸 대리인에게 죽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일까요? 망코 잉카는 자신에게 도망쳐온 피사로 암살단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범들은 망코 잉카를 죽이고 그 대가로 스페인의 용서를 구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사로가 암살되고 3년 뒤인 1544년에 망코 잉카마저 암살해버립니다. 이에 놀란 잉카인은 리마로 도주하는 암살범들을 잡아서 처형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잉카인은 그들의 지도자를 2번이나 지키지 못했고, 잉카는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잉카가 멸망한 원인이자 스페인 콩키스타도르에게 직접적인 정복 동기 요인이었던 금과 은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업이 급격하게 발달했고, 유럽에 있던 대부분 국가가 식민지를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미국 건국,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독립, 유럽 열강, 제국주의까지 영향을 끼쳤고 1차, 2차 세계대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엮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 나비 효과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문명을 달려왔습니다. 다음은 어느 시대, 어디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까요? 이 비행기의 탑승 요금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신기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똑똑 오늘의 세계사가 비행기 기장에 되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